새벽 3시 돈바스의 지평선이 금속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갈라졌다. 포크롭스크 석탄벨트의 마지막 요충지가 72시간도 안 되어 무너졌다. 짙은 안개가 모든 퇴로를 덮고 분리된 돌격대가 막힌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다. 도시의 85%가 색을 바꿨을 때 남은 부분은 한 줌에 떨리는 주먹처럼 웅크리다가 힘을 놓았다. 경보도, 장황한 선언도 없었다. 왜곡된 군수지도 한 장과 침묵만이 남았다. 광산의 컨베이어 벨트는 멈췄고 그 정적 뒤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짓누르는 연쇄적인 파장이 있었다. 포크롭스크는 단순한 점이 아니었다. 돈바스 지역의 마지막 전략적 석탄 단지로 연간 약 350만 톤의 생산량을 자랑했다. 우크라이나 내 철강 재련의 핵심 공급망이었다. 광산의 불이 꺼지자 원자재 자급률은 급락했고 철강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기계 건설 철도 산업은 값싸고 가까운 공급원을 잃었다. 경제의 톱니바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광부들은 임금을 기다리고 기술자들은 조기 귀가했으며 주변 상점들은 문을 일찍 닫았다. 야간 버스는 운행을 중단했다. 인근주에서는 피난민이 몰리며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었고 학교는 학급을 합쳤으며 예비석탄이 사라진 탓에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치솟았다. 키이우의 장부에는 냉정한 숫자가 적혔다. 에너지 보조금은 늘어나고 수입 철강 석탄 비용은 급등했으며 공공요금 인플레이션이 가계로 되돌아왔다. 회색 지대를 떠나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각자의 여정은 새 집세, 새 학비, 그리고 불안정한 삶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채로 이어졌다. 포크롭스크의 붕괴는 새로운 전술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안개와 근거리, 소규모 분리부대가 정찰 사각을 찔렀고 광섬유 드론이 교란 없이 지휘망을 해체했다. 발전소, 창고, 교차로 등 64개 시설이 정밀하게 마비되었다. 포위망이 20제곱킬로미터로 줄고 탈출 통로가 2km도 되지 않자 한 걸음의 후퇴가 생사의 도박이 되었다. 안개는 드론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중전차의 우군이 되었다. 시야가 닿지 않는 골목에서 방어선은 잘게 찢어졌고 잔존 병력은 도시의 절반을 버려야 했다. 남은 주민들은 특유의 침묵을 기억했다. 경보가 울리지 않았지만 발전기의 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어둠이 골목을 삼켰다. 여파는 국경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의 철강 생산이 급감하자 이미 에너지 비용에 시달리던 유럽의 제철소들은 비싼 수입 재료를 두고 경쟁해야 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의 건설, 철도, 기계 산업은 자재 지연과 원가 상승에 시달렸다. 해상보험과 물류비가 오르고 동유럽을 통과하는 육상 운송은 강화된 통제로 지체되었다. 그 결과는 현실 속에 드러났다. 실레지아의 한 건설 현장은 규격 철근이 없어 콘크리트 타설을 밀었고 작센의 기계 공장은 근무조를 줄였다. 오스트리아의 철도 시공업체는 납품 지연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가격 인상을 체감했다. 계산서 속에는 돈바스의 꺼진 광산에 메아리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부담은 즉각적이었다. 전력망의 예비축이 사라져 겨울 난방비가 올랐고 연료에는 운송 할증이 붙었다. 빵값에는 제빵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었다. 안전지역의 학교들은 학생을 더 수용해야 했지만 예산은 늦게 도착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와 신경쇠약 환자들로 진료가 과중되었다. 정부는 난방, 보조금, 연료세 감면, 피난민 주거비 지원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인도적 조치 하나하나가 재정 적자를 늘렸다. 전략 도시 하나가 무너질 때 국가는 세입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던 작은 기둥들을 함께 잃는다. 정신적 균열은 더욱 깊었다. 전선의 병사들은 우리는 후방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믿었다. 그러나 급박한 징집, 거리의 신분검사, 예고 없이 사라지는 남성들의 소식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엄마는 동생을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총보다 깊은 피로를 남겼다. 총알보다 먼저 소진된 것은 의미였다. 전쟁은 국경을 넘어 유럽으로 스며들었다. 전투가 격화될 때마다 피난민은 서쪽으로 향했고 국경 도시는 과밀해졌다. 공공서비스는 포화에 달했고 지방 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체육관은 임시 거주지가 되었고 서유럽의 대도시들은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났다. 이 불균형은 곧 긴축의 압박으로 이어졌고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포크롭스크의 함락은 에너지 안보에도 충격을 줬다. 유럽은 석탄과 철강 원자재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했다. 대체 공급원은 비쌌고 장거리 운송은 물류비를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되었다. 모든 비용은 결국 가계로 전가됐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보조금, 세제 감면, 금융 완화책을 논의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재정적 부채로 이어졌다. 문화와 사회 구조도 흔들렸다. 지역축제는 취소되고 시민단체는 피로에 지쳤으며 구호단체들은 연일 과로 상태다. 사회적 신뢰는 무너졌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이 질문은 거리의 대화이자 정치적 균열의 시작이었다. 참여의식은 낮아지고 불법 경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EU 전체가 진동했다. 동유럽의 원자재에 의존하던 산업은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녹색 에너지 전환은 지연되었고 일부 국가는 다시 화석연료로 회귀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국가 부채는 커졌다. 모든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남았다. 전쟁 피로감은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구호는 언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나로 바뀌었다. 복지 지출을 우선시하는 응답은 60%를 넘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럽의 단결은 약해졌다. 브뤼셀의 관리들은 공식 문서에 워패티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진실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고통이 유럽의 번영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은 도덕적 연대를 외치지만 경제적 생존을 위해 전쟁의 지속을 묵인하고 있다. 푸틴의 전략은 단순하다. 총과 미사일이 아닌 사람들의 삶 속으로 전쟁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이제 유럽의 전쟁은 병사가 아니라 가정의 부엌, 난방기, 가계부 속에서 벌어진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두 곳의 시민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총성이 했더라도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어떤 정치적 승리도 공허하다. 공지. 이 영상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언론 보도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세심한 검증을 거쳤으나 일부 오류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정치적 정보 제공 및 여론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